안녕하십니까. 2024년 5월 13일 최병무의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민주당에서 또 대명 이라는 신조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 대표는 이재명이라는 건데요. 이거를 이제 여러 당내 의원들이 분위기를 잡고 있는 거죠. 왜 그럴까? 이걸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데, 가장 최근에는 직전 원내대표죠. 홍익표 전 원내대표가 5월 초쯤일 겁니다, 아마. 이재명 대표가 내가 연임하는 게 어떠냐 하는 거를 묻고 다닌다 하는 거를 공개적으로 공표를 했습니다. 이거 잘 아시다시피 대표가 당시에 원내대표한테 그 대표 연임을 묻고 다닌다는 걸 설령 물었다 할지라도 그거를 그 사람이 발설을 하면 안 되는 거죠, 원래. 예의상. 그거는 대표가 본인이 직접 얘기하든가 그래야 되는데, 이거는 홍익표 원내대표가 방송에 나와서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는 작전이다. 무슨 작전? 이재명 대표가 홍익표 원내대표한테 적어도 부탁을 했거나, 아니면 홍익표 원내대표가 이재명 대표가 원하는 것이 이거구나 하는 걸 간파하고 방송에서 공개를 한 거죠. 그건 무슨 얘기냐? 이재명 대표가 연임을 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홍익표 원내대표가 알고 있었던 겁니다. 하긴 뭐 그걸 모를 리가 없죠. 그러니까 아는 거와 공표하는 건 차이가 있는데, 그거를 공표를 했다는 얘기는 적어도 이재명 대표의 연임, 이거는 기정사실 내지는 이재명 대표가 그거를 바람 잡아주기를 원한다는 거죠. 아니나 다를까, 바로 며칠 뒤에 박찬대 이제 신임 원내대표가 당선이 되고 나서 연합뉴스하고 서면 인터뷰를 했는데, 여기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동안 이재명 대표가 보여준 강한 리더십과 정책 덕에 자연스럽게 연임론이 나오는 거다. 여당의 무능과 폭주를 견제하기 위해 제1야당인 민주당이 역할을 해달라는 당 안팎의 요구가 매우 많다. 요구가 많은지 안 많은지 본인이 어떻게 알죠? 그냥 주변에 몇 사람 얘기 들어보고 하는 얘기인가요? 바람 잡는 겁니다. 바람 잡는. 이재명 대표가 연임할 수 있도록 박찬대 원내대표도, 그러니까 전현 원내대표가 바람을 잡아주고 있는 거고, 정청래 최고위원의 경우에는 뭐 이재명 대표가 100% 능력을 발휘 못했다 그러면서 한 번 더 해야 된다 그러는데, 이건 뒤집어 보면, 아니 그렇게 기회가 많고 친명계가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100% 능력을 발휘 못했으면 이제 다른 사람한테 100%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다른 사람한테 맡기는 게 맞는 거죠. 그런데 그러면서 본인이 이재명 대표 연임에 앞장서겠다, 또 이렇게 이제 바람을 잡고 있습니다. 참 우스운 것이, 지금 그 22대 국회 당선자, 민주당 당선자의 한 70% 가까이가 친명계라고 합니다. 그리고 권리당원 비중을 높이고 그 다음에 대의원의 비중을 낮췄던 것, 뭐 다 기억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내 적수가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여기다가 이재명 대표가 결심만 하면 못하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뭐 영국 의회의 속담대로 여자를 남자로 바꾸는 것 외에는 모든 걸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재명 대표는 결심을 안 한 척 해가면서 이렇게 바람을 잡고 있을까? 이걸 제가 설명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첫 번째, 저는 두 가지를 꼽고 있는데, 첫 번째는 당대표 연임을 한 경우가 없습니다. 최근 한 25년간. 유일하게 있었던 것이 1995년 9월하고 2000년까지 새정치국민의 김대중 총재. 근데 이때는 총재입니다, 총재. 그리고 이때는 대통령이 집권당의 총재를 겸임할 때입니다. 의미가 지금과는 완전히 다르죠. 적어도 대통령과 집권당 총재가 분리됐을 때, 당정 분리가 된 이후로 그 당대표를 연임한 사례는 없다. 부담이 되는 거죠, 이재명 대표한테. 본인이 아무리 바람을 잡아도 많은 사람들이 저건 자기 욕심 때문이야, 내지는 자기의 사법 리스크 방어 때문이야,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걸 이제 이재명 대표가 되돌리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른 게 아니고, 제가 이제 제대로 해보겠습니다, 뭐 그러려면 사실은 지난 2년간 반성부터 해야 되는 거죠. 왜 제대로 못했는지. 물론 그때도 뭐 윤석열 대통령 핑계 대겠죠. 뭐 검찰의 뭐 무슨 조작 수사 때문에, 뭐 그게 조작이 아니라는 건 뭐 곧 드러날 겁니다. 6월 7일, 한 달도 안 남았습니다. 이화영 전 경기도지사
대북 송금 문제에 대한 1심 선고에서 1차적으로 판단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위증교사 재판 지금 뭐 진행 중이고 선거법 재판 역시 진행 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 탓 이것도 이제 국민들한테 아마 조만간 물론 뭐 재판 지연을 계속 하겠지만 조만간 먹히지 않는 경우가 올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DJ 문제도 있고 또 하나는 최근의 여론조사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여론조사가 국민 리서치 그룹하고 에이스 리서치라는 데서 8일, 9일 여론조사를 한 건데 이재명 대표 연임 반대한다가 더 많습니다. 45. 찬성이 44. 물론 오차범위 내지만 적어도 본인으로서는 아니 내가 하겠다고 그러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그런데 왜 우리 국민들 반대가 더 많지? 아마 조금 의아해 했을 것이다. 지금 이렇게 분위기를 잡는 이유는 이 여론을 좀 뒤바꿔보자 하는 의도가 들어있는 거다. 물론 민주당 지지층에는 연임 찬성이 압도적이죠. 83%네요. 지난 2년 전에 그 대표가 됐을 때 77.8%에서 DJ보다 더 많은 지지를 받았다. 이랬는데 지금은 그 오히려 늘어났습니다. 83%로. 그 다음에 연임 반대가 12%. 뭐 이건 민주당 지지층 중에 아직 비명계가 뭐 한 12% 정도 있다. 뭐 이런 걸 의미하는 걸로 보입니다. 별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보다 더 결정적인 것. 그러니까 민주당 지지층은 압도적으로 연임에 찬성, 또 대명에 찬성하는데 국민의힘 지지층이야 뭐 반대한다고 봐야 되겠죠? 뭐 전 국민의힘 지지층이 왜 반대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찬성해도 됩니다. 어차피 저 당은 이재명 당인데 그걸 뭐 국민의힘 지지층이 반대 의사표시를 한다고 그래서 상황이 달라질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냥 찬성하고 저 당은 그냥 북한처럼 만들어 김정은의 노동당처럼 만드는 게 오히려 국민의힘에는 더 이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반대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무당층 어느 정당도 지지하지 있지 않다라는 중도층에서 연임 반대가 압도적입니다. 47, 연임 찬성이 25 이렇게 돼 있습니다. 부담되죠. 이건 무슨 얘기냐면 또 대명을 했을 경우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중도층의 반발이 있을 것이다 라고 예상할 수 있는 대목이죠. 이거를 이재명 대표로서는 뒤집어야 된다는 겁니다. 찬성이 많도록 아니면 찬성과 반대가 비슷한 상황이 되도록 뒤집어야 할 이유, 그걸 지금 홍익표, 박찬대, 정청래 아니면 민주당의 몇몇 의원들이 바람을 잡고 있는 겁니다. 그 중도층이 또 대명에 찬성할 수 있도록. 뭐 찬성하든 안 하든 이재명 대표는 할 겁니다, 저는. 그러나 어찌됐든 간에 적어도 당원들뿐만 아니라 당원들은 뭐 압도적인 거 이미 확보가 돼 있고, 자, 국민들도 과반 정도가 중도층에서 적어도 절반 정도가 본인이 또 대명에 찬성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는 작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재명 대표 지금 입원해 있죠? 뭐 물혹 수술을 한다고 하는데 물혹 수술은 뭐 그렇게 별로 위험한 수술이 아닙니다. 자, 끝나고서 15일 내일 모레 이제 퇴원하고 18일 바로 광주 방문한다고 그러고 19일 대전, 23일 부산. 그래서 당원들과 직접 소통한다 이러는데 이것도 역시 그 또 대명에 대한 바람잡기 그런 용도라고 보시면 된다. 자, 그런데 저는 이재명 대표의 이런 분위기 잡기, 바람잡기가 속임수라고 봅니다. 왜 속임수냐? 기억해 보시죠. 작년 11월 말에, 그리고 확정은 12월 초에 됐습니다만은 당헌당규 개정했습니다, 민주당이. 작년 11월 말 12월 초면요, 총선을 한 5개월쯤 앞둔 시점입니다. 그러니까 총선 관련한 룰, 뭐 이런 것이 이제 한참 논의가 되고 있었던 때인데, 그때 돌연 전당대회 룰과 관련되어 있는 조항을 개정합니다. 그게 바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권리당원의 비중을 높이고, 그 다음에 대의원의 비중을 현저히 떨어뜨리는 이런 룰 개정입니다. 그게 총선을 앞두고서 왜 필요하죠? 전혀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당대표 전당대회 이거를 9개월 앞두고서 그 전당대회에 영향을 미치는 룰을 바꾼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본인의 당대표 연임, 또 대명을 염두에 둔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작년 11월에 이재명 대표는 대표를 한 번 더 해야 되겠다. 더 해야 사법 리스크가 방어가 된다. 그리고 나서 연이어서 만약에 이번 8월 말에 대표가 되면요. 임기 2년입니다. 그럼 2026년 8월까지입니다. 근데 당원 당규에 보면 대통령 후보에 출마하고자 하는 사람은 1년 전에 사임해야 됩니다. 그러면 임기를 다 못 채웁니다. 이번에는. 그러니까 사실은 나오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도 나온다. 나와서 임기를 한 5개월쯤 앞둔 2026년 3월 초나 이때 사임해야 됩니다. 대표를 내놔야 됩니다. 그러면 그때 전당대회를 다시 하든가 다시 해야 되겠죠? 비대위를 가든가 이래야 될 거 아닙니까? 왜 이런 부자연스러운 상황을 만드느냐. 본인이 안 나오면 되는데. 근데 안 나오면 대표가 아니면 현역 의원들이 열심히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 방어에 나서지 않습니다. 대표니까 나서는 거죠. 그걸 노리고 있는 거다. 그래서 저는 작년 11월 말 12월 초에 이미 이재명 대표는 또 대명을 계획하고 있었고 작업을 했다. 근데 지금 와서 새롭게 아직 결심 안 한 양 다 속임수입니다. 바람잡기도 속임수죠. 왜? 이미 작년 11월에 결심했는데. 그러나 그 이후에 여론이 별로 안 좋으니까 이 여론을 이제 본인한테 유리하게, 특히 중도층의 여론, 국민의힘 지지층이야 신경도 안 쓰니까 중도층의 여론을 본인한테 유리하게 바꾸기 위해서 지금 이재명 대표가 작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왜 또 대명 이 분위기 잡는 이유 두 가지라고 했죠. 전례가 없는 일이기 때문에 지금 그 명분을 확보하는 것. 두 번째는 중도층의 여론이 안 좋기 때문에 그걸 되돌리기 위한 것. 이 두 가지. 목표는 사법 리스크 방어. 그리고 나서 본인이 이번에 전당대회에 당선이야 떼놓은 당상이니까. 당선되고 나서 임기가 끝나기 5개월 전에 대표직을 내려놓고 아마 그때는 또 다른 대표는 친명계의 누군가 본인의 대선 가도에 유리한 사람을 아마 본인이 사실상 지명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게 이재명 대표의 큰 그림이죠. 큰 그림을 위해서 지금 당 지도부나 이런 사람들이 도구로 활용되고 있는 겁니다. 적어도 이 또 대명 분위기를 그렇게 보시면 이게 지금 사실은 일찌감치 결심해놓고 자기 전위 부대들 모아가지고 지금 분위기 잡고 있는 거구나. 이 국면으로 보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